그럼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101쪽에 3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로 갈게요. 101쪽.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이제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아까도 소개드렸습니다만 가격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임대료가 되겠죠. 예.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얘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곡선상 점의 이동. 자, 중요한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일단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 그리고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곡선상에서 점 이동한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그려드리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곡선상에서 자꾸 이렇게 점이 이동하는 것으로 표시가 된다.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 수요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이요. 예. 수요량이 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인구, 소득, 금리,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곡선이 이동하는 방향은 두 가지로 이동하거든요. 우측 갈 수도 있고 좌측 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예.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우측 간다니까 그냥 좌측 가고,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측으로 가면 증가라 그랬고, 기억나시죠? 좌측으로 가면 감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는 요인을 찾아란 말은 수요의 증가를 찾아란 말이고,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란 말은 수요의 감소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렇게 봐서는 완벽하게 감은 안 오니까 완벽하게 감이 오게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수요응급 이론은 저는 처음 들을 때 좀 잘 들으셔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이게 처음 들을 때 어설프게 들어오시면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응급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감정평가론이라든지 제가 수업 시간에 서두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파트들은요,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도 좀 더 크게 뜨고 이런 눈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약간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좀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좀 이따 대체재 보완재 이런 거 나오거든요. 대체재 보완재, 정상재, 열등재 이런 게 나왔을 때 처음 들을 때 확실하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이게 시험 갈 때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안 헷갈려요. 남들이 이해 안 된, 헷갈린다는 걸 이해가 못할 정도로 안 헷갈립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해 놓으시면 자꾸 문제 칠 때마다 컨디션 좋을 때는 맞추고 컨디션 나쁠 때는 틀리고,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는 컨디션 좋아야 되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컨디션 안 좋은 것 같고 막 느낌이 이상하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 공부하실 때 좀 집중해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는 거 있죠. 자는 것도 저는 버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버릇.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느끼는 건데 맨날 자는 사람이 자요. 자는 사람이. 그럼 안 자는 사람은 절대로 안 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보고 시험장 갈 때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그분 자는 걸 못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맨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 시간대 때문에 또 자요. 또 시간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12시 40분 정도에 보고 있으면 자고 있어. 오늘은 보고 좀 자고 있다고. 이게 습관적이라는 겁니다. 왜 학창시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맨날 자던 애들만 자지 않던가요? 본인이 잔다고 못 봤나요? 왜? 학창시절도 생각해보면 맨날 자던 애들만 자는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란 거예요. 처음에 습관을 수업 시간에 자도 된다라는 인지를 주면요, 자꾸 자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절대로 자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좀 다지시면요, 자고 나서도 혹시 주무시더라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목표 하나 한번 세워보세요. 목표 하나는 물론 다른 수업들이 전부 다 개론 수업처럼 이렇게 재밌고 그러지는 않지, 그죠? 예. 힘든 수업들도 있을 거야. 공시 이런 거 힘들잖아요. 나 대충 알아, 나도. 예. 힘든 수업도 있지. 예. 힘든 수업도 있는데 그래도 절대로 수업 시간 자지 않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갖다가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우리 6명 수업 쌤들 중에
적중률이 가장 높은 수업이 공시법 시간에 수업이 실제 시험 치고 나면요. 그 공시법 쌤이 그 예상 문제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이 나와요, 시험에. 똑같이 나중에 시험 치고 나면 그 양반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 이렇게 들으실 때 공시법 재미없어도 좀 재밌는 척 해주고 해야지 그 양반이 더 힘을 내서 좀 더 문제도 잘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적중률이 뭐 거의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이고 똑같이 나와, 똑같이. 공시법 쌤이 잘해줘요. 알았어요? 재미없다고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나도 듣고 있으니까 와, 저 진짜 재미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실제 시험에서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알겠죠? 진짜 적중률이 6과목 중에 제일 높은 과목이 공시법입니다. 다른 과목은 이렇게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했던 게 그냥 나왔다고 해서 그걸 적중이라고 하는데 공시법은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그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중에 한번 합격자들 만날 일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시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힘들어도 좀 참고 잘 견뎌봐요. 시작은 지루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고 뭐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공부하는 게 공부 수험 기간도 즐거워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 안 되고 원래 또 공시법이 힘든 과목이에요. 상당히 2차에서는 공시법이 원래 좀 힘든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슬기롭게 잘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방법이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강의를 해드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교수님 스타일들 다 파악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응하시고 그다음에 재미없어도 자꾸 재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수업에 임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꾸 재미없다,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힘들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은 다 거친 겁니다. 특별히 나한테만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거치는 겁니다. 나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만 특별히 힘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 학원은 10시에 시작했어요. 공인중개사는 모든 공인중개사 학원들은 2시에 끝나고요. 그리고 11월달부터 개강해서 10월달에 시험 치고요. 이 과정을 다 똑같이 거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도 못 거치시면 중개업에 가도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이기지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나름대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한번 강구해 보시고 힘 좀 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처져 있다고 해야 되나? 처져 있는 것도 아닌데 약간 고요하다고 해야 되나? 새벽에 성당 온 느낌이랄까? 하여튼 그래. 예. 고해성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왜 학원에 오면 약간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활기가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약간 활기가 좀 그렇지, 활기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 좀 활기차게 수업 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제가 수업하고 있으면 막 눈빛이 수업 해왔네,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하는 눈빛으로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이왕 하시는 거 좀 즐겁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야 뭐 이렇게 수업하고 하면 그만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학원에서 이제 여긴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죠? 열심히 수업을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합격률 좋았거든요. 우리 한번 전국에서 최고 합격률을 갖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 목표는 이런 거예요. 제 목표는 이거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얘기할 건데 제 목표는 뭐냐면 올해 분명히 부동산 결혼이 어려울 거거든요. 오늘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시험 치러 가면 1차 시험 치고 나면 다 엎어져서 울 거야. 울면서 막 결혼 너무 어렵다 다 엎어져서 울 거야. 그때 이제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울다가 아니 무슨 소리야,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래도 뭐 65점 정도는 뭐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뭐 누구한테 결혼 배웠길래 이종한테 배웠다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시험장에서 벌써부터 결혼이 제가 유명해지고 그럼 나는 금방 부자가 되고 나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강의를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좀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막 그런 모습을 한번,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남들은 진짜 결혼 때문에 막 너무 어려웠고 막 힘들고 막 50점도 안 나오고 그럴 때 우리는 딱 65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알겠죠?
60% 딱 만들고 민법에서 혹시 약간의 부족한 점수가 있다면 보충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만들어 볼게요. 근데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신이 있습니다. 시험이 쉬울 때는 강사도 변별력이 없다. 근데 시험이 좀 어려울 때 그때 진정한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른 그 어떤 가치가 바로 형성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에 올해 시험이 여러분들도 기회고 저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올해 진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잘 나오면 주변에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좀 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내가 잘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냐면 시험 어려웠을 때 점수 잘 맞았어. 근데 자꾸 자기 가족들한테 집에 공부하는 애한테 우리 결혼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안 돼요.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널리 이롭게 이렇게 소문을 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힘 좀 냅시다, 힘 좀. 너무 분위기가 처져 있어서. 자, 아파트 가격이 현재 특정 지역에 5억이에요. 요때 아파트 수요량은 20개입니다. 20개. 근데 아파트 가격을 5억에서 6억으로 올려버릴게요. 올려버리면 수요량이 20개에서 10개로 줄어요. 그렇겠죠? 예. 반대로 아파트 가격을 5억에서 4억으로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럼 수요량이 20개, 30개로 늘겠지. 맞아요? 예. 그럼 아파트에 무엇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에 뭐가 변한다? 수요량이 변한다. 맞나요? 예. 비례로 변해요? 반비례로 변해요? 반비례로. 왜? 수요 법칙이니까. 요걸 갖다 이제 우리는 그 유명한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에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는요. 아파트 가격 5억을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을 6억으로 바꾸지도 말고 4억으로 바꾸지도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수요량을 20개에서 30개로, 20개에서 10개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됩니다. 소득이 증가되면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요.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 될 수 있고요. 소득이 줄면 20개에서 10개 될 수 있고 그래요. 인구가 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요. 인구가 줄면 줄고요. 금리. 특히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 늘고요.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는 줄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가격 예상이라는 말을 써볼 건데, 자,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4글자 썼어요. 가격 예상. 이 중에서 가격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럼 또 대답하세요. 예상은 그러면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가격 이외지. 예상은 미래 것을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점이 2개가 나와야 돼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 돼요. 잘 봐야 돼, 이제. 현재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에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미래.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부터 지금 가격은 비싸요? 싸요? 싸요. 가격이 싸졌어? 아니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순간부터 싸 보이는 거야? 싸 보이는 거지. 그러면 현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됩니다. 지금 싸니까. 맞아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4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부터 지금 가격은 어떻게 돼요? 비싸집니다. 그럼 지금 사, 안 사? 안 사. 내리고 나서 사겠지.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지금 시점에 그걸 싸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됩니다. 됐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자 보세요. 대체재 가격. 그러니까 빌라 가격. 빌라 가격이 5억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아파트와 빌라를 대체재라고 해버리겠습니다. 대체재가 뭔데? 대체재는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재고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 5억이고 빌라 가격 5억이고 둘 다 주거용 부동산일 때 뭐 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면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대체재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선생님 저는 아파트 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진짜 아파트 살 건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뭐를 정했냐면 대체재를 정해버렸어요.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사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럼 둘 다 주거용이고 가격이 똑같아. 뭐 사실 거예요? 아무거나. 그런데 빌라 가격이 6억일 때는 상황이 달라지지. 빌라가 5억 하던 게 6억으로 올라버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보이냐면 싸 보입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이걸 네모를 치겠습니다. 대체재 가격을 고치고. 그럼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것들, 이 변화해서도요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드디어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는 것이.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요 변화 요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 요인.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아파트를 해당 재화라고 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뭐라고요? 지금부터는 해당 재화가 아파트예요. 예. 아파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 이외 나머지 것들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이것은 무엇의 변화라고 할 거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묻는 겁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가격 이외. 이러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귀찮더라도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 이렇게 해당자란 말을 꼭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애들은 가격 이외에 그래도 전혀 걸리는 게 없어요. 다 가격 이외가 맞는데 얘 때문에 그래. 얘. 여러분 얘 끝날 때 뭐로 끝났어요? 가격으로 끝났죠. 근데 제가 이걸 가격에 넣던가요? 가격 이외에 넣던가요? 가격 이외로 넣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체제는요.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고 다른 놈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걔는 해당자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자와 가격 이외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가격으로 끝나도 가격 이외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 뭐예요?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 같은 것들이 있더라. 걔는 뭐가 아니라서? 해당자와가 아니라서 가격 이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무슨 가격? 해당자와의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해당자와 가격 이외. 그러면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이 변했을 때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아니 걔는 가격으로 끝났는데 왜 수요의 변화입니까? 해당자와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족보를 따져요. 수요량은요. 내 거 가격이 변해서 내 거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혹시 내 거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의 가격이 변해서 내 거 수요량이 변했어요. 이거는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 왜냐면 걔는 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래프상에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합니다. 제가 또 하겠어요. 뭐 또 합시다. 뭐 합시다. 뭐. 자, 가격 100원, 가격 200원, 가격 300원. 양은 10개, 양은 20개, 양은 30개. 또 합시다. 가격 100원, 가격 200원, 가격 300원. 양 10개, 양 20개, 양 30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 30개. 200원일 때 20개. 300원일 때 10개. 150원일 때 25개. 내가 할게요. 250원일 때 15개. 이렇게. 자, 그럼 대답하세요. 해당자와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제와의 뭐가 변하는 걸? 수요량이 변하는 걸 무엇의 변화라고 하는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맞아요? 곡선상이 중요할까? 점의 이동이 중요할까? 곡선상이 중요합니다. 점은 한 개 다 중요합니다. 곡선상이 중요합니다.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곡선상에서만 움직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점의 이동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려드릴게요. 실험 보세요. 해당자와의 가격이 2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라 그랬어 아까? 20개. 기억나십니까?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격 200원 가만히 놔둘게 이제는. 가격을 안 바꿀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게. 그럼 20개에서 몇 개가 돼요? 30개가 되지. 맞아요? 가격 200원 라인에서 소득을 감소시킬게요. 20개에서 몇 개가 돼요? 10개가 돼요. 여기든 점에 1, 2동 있죠? 여기든 점에 1, 2동 있죠? 위에서도 뭐는 이동하고 점은 이동하고 밑에서도 점은 이동한다고. 그래서 점이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위에서는 점이 어떻게 이동했어요? 곡선 상에서 움직였어요. 맞아요? 밑에서는 곡선을 벗어나서 움직였고요. 벗어나서 움직인 것들을 다 연결해 볼게요.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어떻게?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근데 아까도 배웠지만 대답하세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우측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증가. 좌측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감소. 뭐 물론 시험에 나올 때는 우상향으로 간다, 좌하향으로 간다 그기도 하는데 우상향, 좌하향이 중요하겠습니까? 우측, 좌측이 중요하지. 우측은 뭐? 증가, 좌측은 뭐? 감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혹시 이거 이해하신 분들은요, 제가 1위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이해 못했는데 어떡해? 그러면 1위로 오면 안 돼요. 이것만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신 분들만 제가 1위로 모시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 요거 이해하신 분들은 100% 이걸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가격입니다. 양입니다. 양 뒤에 S를 붙이겠습니다. 무슨 양? 공급량. 맞아요? 공급 곡선은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서플라이 커버 우상향 맞습니까? 이게 무슨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입니다. 그럼 질문.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한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합니다.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무엇의 변화? 공급 양의 변화. 공급 양의 변화는 어떻게 움직인다? 곡선 상에서 점 이동한다. 맞아요? 곡선상 중요합니까? 점이 이동이 중요합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해요. 그래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 공급의 변화. 맞아요? 공급의 변화는 어떻게 움직인다?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오른쪽 가면 공급이 뭐 했다?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면 공급이 뭐 했다? 감소했다. 그래서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이해한 사람은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움직이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맞아요? 이는 곡선상에서 전만 이동을 합니다. 맞아요? 예.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양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합니다. 맞아요? 곡선 자체가 움직일 거고, 얘는 우측 가면 뭐예요? 증가. 좌측 가면 뭐예요?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복습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제가 지금 칠판 지우개를 우하향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곡선이냐면 수요 곡선이라는 거지. 자, 다시. 우하향 맞습니까? 그럼 이게 수요 곡선이라는 거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수요량이 변화예요. 얘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요. 곡선상에서 전만 이동하는 겁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수요의 변화예요. 해당자와의 가격 이외가 변했고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가면 수요가 증가, 이렇게 가면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됐어요? 예. 제가 지금 칠판 지우개로 만든 건 공급 곡선입니다. 어떻게 공급 곡선인지 아셨냐면 우상향하는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공급량의 변화예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이고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공급의 변화예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데 이렇게 가면 그냥 증가하지 말고 공급의 증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공급의 감소, 요거는 수요의 증가, 이거는 수요의 감소, 요거는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 이거는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이거는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그래서 곡선상에서만 움직이는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공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거 봅니다, 이거. 공급의 변화. 그리고 또 일로 오세요. 이거 봅니다, 이거. 수요의 변화. 왜 그러냐면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과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에 그래서 무수히 많을 테고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과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해당자와의 뭐밖에 없으니까? 가격. 그럼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도 가격 이외, 무수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을 보자는 겁니다. 그럼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고 첫 단추만 잘 깨시면 수요 공급 이론 정리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요. 수요 공급 이론 어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7번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제목을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잡겠습니다. 수요 변화 요인. 나왔네요.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7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첫 번째는 소득이요. 두 번째는 선호도요. 세 번째는 인구요. 네 번째는 가격 예상이요. 다섯 번째는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이요. 가격과 보완재 가격. 여섯 번째는 금리요. 일곱 번째는 공적 규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뭐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냐면요. 가격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격이. 왜냐면 지금 제가 수요의 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이외 요인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가격이 있잖아. 이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첫 번째 건 가격의 예상이고요. 두 번째 건 내 거 가격이 아니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제가 수요 증가 요인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만 보여드리겠다고요. 아시죠?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만 시험에 나오는군요. 아니죠. 감소 요인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증가 요인을 잘 기억하셨다가 뒤집으면 감소 요인 되니까 우리 증가 요인 공부하시고 감소 요인도 뒤집어서 한번 더 기억을 해보시는 겁니다. 칠판. 소득이 뭐하면 수요가 증가할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인구가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되고요. 금리는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규제가 완화되는 게 좋아요. 특히 수요에서 규제 완화라는 것은 세금 인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이런 걸 인하하게 되면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세금 감면한 것만큼은 가격이 싸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요. 이런 것들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가격 예상은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돼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부터 지금 가격은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지니까,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예. 죄송합니다. 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순간부터 지금 가격은 싸 보이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되는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라면 값이 오를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뭐 하러 가요? 라면 사러 가요. 기름 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뭐 하러 가요? 기름 넣으러 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아파트 산다니까, 지금.
됐어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지금 가격을 싸보게 만들어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내 거 수요가 증가되고요. 보완재 가격이 하락할 때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5번하고요. 1번하고를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소득하고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 소득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소득부터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소득이 증가됩니다.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고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불변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50인치 LED TV가 있다. LED TV. 요즘 뭐 UHD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LED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20인치 둥그런 곡면 TV가 있다. 그러면 50인치 LED TV는 우등재가 되고요. 20인치 곡면 TV는 열등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등재, 열등재는 어떤 거냐면 좋은 걸 우등재라고 하고 나쁜 걸 열등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에쿠스랑 티코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예를 들었던 LED TV랑 뭐 곡면 TV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면양말, 나일론 양말, 버터, 마가린, 고급 주택, 저급 주택, 대형 평형대 아파트, 소형 평형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등재, 열등재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등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정상재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우등재로 안 나오고 정상재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우등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화를 뭐라고 본다? 정상재. 자, 그럼 보세요. 소득이 증가되면 사람들이 이거 사겠어, 안 사겠어? 이거 사요. 그럼 이거는요? 그게 중요합니다. 소득이 증가될 때요. 정상재만 수요가 사실은 증가하는 거예요. 열등재는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되면 이거 안 사더라는 얘기지. 그럼 소득을 감소시켜볼까? 소득을 감소시키면 이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엄밀히 말하면 못 사요. 그럼 소득이 감소되면요. 재활용 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이거 살아야 돼요. 열등재. 그럼 소득 감소도 한번 써볼까? 소득 감소되면 정상재는 수요가 뭐하고 감소되고 오히려 무슨 수요가? 열등재 수요가 증가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정상재는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요. 열등재는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이 증가되고 수요가,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같이 감소되면 정상재, 소득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고 소득 감소될 때 수요 증가되면 열등재라는 거죠. 참고로 중간재라는 재화가 있는데 중간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예요.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 이걸 중간재라고 합니다. 중간재는 어떤 재화냐면요. 소득에 관계없이 꾸준히 소비하는 재화를 중간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중립재라고 하기도 해요. 자, 자동차 기아를 중립에 넣으면요. 자동차의 동력이 끊기면서 아무 반응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에서 중간 또는 중립이라는 말을 띄우면요. 반응 없을 중립이에요. 어디에? 소득에. 소득이 증가되건 감소되건 꾸준히 소비하는 재화.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되면 소금을 많이 먹나요? 그럼 소득이 증가되면 소금을 적게 먹나요? 아니요. 소금, 간장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꾸준히 소비하는 재화, 일정량을. 이런 재화를 중간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뒤에 가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 배우시게 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일단 공식을 알려드리면 공식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이 값이 플러스 값일 수가 있고 마이너스 값일 수가 있고 제로 값일 수가 있는데 플러스는 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제로는 아무 관련 없음.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정, 열, 중.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소득의 정열중 시작. 소득의 정열중이라는 말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지고는 재화가 3개 나온다. 정상재, 열등재, 중간재가 나온다. 근데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면 정상재. 소득 감소될 때 수요 감소되는 것도 정상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감소면 정상재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소득 증가 수요 감소는 열등재. 소득 감소 수요 증가는 열등재. 그러면 정상 열등재 구분됩니까?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재.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재.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재.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재. 그럼 제가 기출문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18회 때 나왔는데 소득이 10% 증가였더니 크게 나왔어요. 수요가 8% 증가했다.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재화는 어떤 재화인가 이렇게 나와. 잠깐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할 때가 아니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가 이제 1번이 정상재였어요. 근데 2번이 대체재였다.
3번이 열등제가 나왔어요. 4번은 보완제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번이 독립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떴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소득의 정렬중. 자, 소득의 정렬중을 하는 순간 3, 4번이, 2번, 4번, 5번이 떨어져 나가요. 소득에서는 누구누구만 답이 될 수 있다? 정열중.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 전문용어로 1타 3피라고 합니다. 1타 3피. 우리는 뭐만 했는데? 소득의 정렬중만 했는데 지문 3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광경은 뭐만 했는데? 소득의 정렬중만 했는데, 그냥 정렬중이 아니지. 소득의 정렬중이지. 소득의 정렬중만 했는데 지문 3개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크기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크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나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라? 무시하시라. 다시.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크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뭐 해라? 무시해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소득의 정렬중까지는 살아남으셨어요. 이제 정상제, 열등제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상황에서 아니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말이야. 수요가 8%밖에 안 증가해서 8%밖에 하면서 열등제하고 장렬히 전사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다 왔는데 10% 8%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소득 뭐? 증가. 수요 뭐? 증가.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면 같은 방향이네. 답은 무슨 제? 정상제. 정답 몇 번? 1번.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제가 문제 3개만 더 내도 될까요? 소득 10% 증가, 수요 8% 감소. 무슨 제? 열등제예요. 맞아요? 예. 소득 10% 감소, 수요 8% 감소. 무슨 제? 정상제예요. 소득 10% 감소, 수요 8% 증가. 무슨 제? 열등제예요. 여러분 4개 다 맞추셨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4개 다 맞추어 주셨어요. 근데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린 4개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개를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 시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를 다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거 4개 말고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니 4개 말고 있겠어? 없지. 봐봐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고개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요거 4개 대답을 다 하시고 시험에 틀리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우의 수를 다 가져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10%, 20%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5%, 3%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쌤은 경우의 수를 다 본 게 아니네. 다 본 거 맞지? 다 본 거 맞지? 10%, 20%, 5%, 3% 나와도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와도 말 거기 때문에 무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경우의 수는 뭐만 보는 거예요? 증가 무슨 제? 정상제. 환장하겠네 진짜. 와 환장해. 증가 감소. 열등제. 감소 증가. 열등제. 감소 정상제. 증가 정상제. 감소 증가. 예? 정등제. 증가 감소. 열등제. 감소 증가. 열등제.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득과 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가지고 정렬중을 따진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공부해야 될 게 그 유명한 교차의 대보도를 공부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잠깐 일로 모시겠습니다. 일로. 자, 일단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일단 따라해 보세요. X제, Y제. 자, 잘 들으세요. 콜라는 대체제에 속할까요? 보완제에 속할까요? 몰라요. 콜라는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대체제일 수도 있고 보완제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콜라는 대체인지 보완제인지 모르는 게 대체제 보완제를 얘기하려면 일단 재화가 2개가 나와야 돼요. 한 개만 가지고는 대체제 보완제를 얘기 못한다니까. 아까 정상제 열등제는 한 개만 가지고도 얘기 가능해. 좋은 건 정상제고 나쁜 건 열등제니까. 대체제 보완제는요 2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대체제가 뭔지 보완제가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체제는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대체제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콜라와 사이다. 대표적인 대체제예요. 그 다음에 빌라와 아파트, 오피스텔.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같은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짬뽕과 짜장면.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그렇게 차이가 없는 재화를 우리는 대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보완제는 뭔데? 보완제는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함께 쓸 때만 제대로 된 효용을 발휘하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바늘과 실.
바늘만 쓰는 사람 없어요. 질만 쓰는 사람 없고 같이 써요. 샤프와 샤프심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치킨과 맥주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짜장면과 단무지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진짜. 실컷 자다 일어나면 또 짬뽕이 뭐 짬뽕 아까 짬뽕 지나갔다. 짜장면과 단무지 대표적인. 짜장면 먹고 짬뽕 먹는 사람들은 그게 보완제가 될 수 있는데 환장하겠다 진짜. 맨날 짬뽕이란다 진짜. 짜장면과 단무지 이런 게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알겠어요? 대표적인 보완제. 보완제를 그러면 이걸 쓰면 이걸 쓰고 안 쓰고 쓰고 이거 쓰지 않는 사람은 이걸 쓸 일이 없고 이런 게 보완제예요. 독립제는요. 이걸 쓰고 말고 하는 이거 불변인제화가 독립제가 되는 거고. 대체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양자택일의 성격이 있어요. 양자택일이라 하면 이걸 선택하면 이걸 선택을 안 하게 되고요. 이걸 선택 안 하게 되면 이걸 선택하게 되고 이걸 대체제라 그래요. 대체제는 한 놈 수요가 뭐하면 증가되면 나머지 한 놈 수요는 감소. 한 놈 수요가 감소되면 한 놈 수요가 증가. 이게 대체제예요. 쟤를 사면 얘는 안 사고 얘를 사면 얘는 안 사게 되고 그런 게 대체제예요.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자택일. 보완제는요. 얘를 사야 얘도 사. 얘 안 사면 얘도 안 사. 무슨 말이냐면 바늘 쓰는 사람은 실을 사겠네. 근데 바늘 안 쓰는 사람은 실 살 일이 없겠네. 샤프를 쓰는 사람만 샤프심을 사지 샤프 안 쓰는 사람은 샤프심 살 일이 없겠네. 그런 게 보완제예요. 독립제는 얘를 사고 안 사고 나머지 제와의 수요가 불변인 제와를 독립제라고 하고, 독립제는 구세를 맞추기 위한 거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런 형식입니다. 잘 보세요. 저기 샤프 수요가 증가되면 콜라 수요는 어떻게 돼요? 불변이지. 모르긴 뭘 몰라. 불변이지. 아는데 왜 몰라. 불변이지. 칠판 수요가 증가되면 화장품 수요가 어떻게 돼요? 불변이지. 그러니까 얘를 사고 말고 안에 이 재화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화를 독립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걸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세요. 이거 듣고 주무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이거는 처음 들을 때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안 헷갈리게. 자, 그럼 제가 번호를 갖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되었다. 대체재 수요가 감소되었다. 보완제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보완제 수요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갑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였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였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였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해당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일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데 나도 좀 안타까워 미치겠는데 해당 재화란 말은 시험에서 간혹 생략하기도 해요. 근데 생략해도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대체제나 보완제라는 단어를 띄우는 순간 재화가 몇 개다? 2개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 앞에 생략되는 말은 내 거를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래요? 대체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뭐하고요? 감소됩니다. 아까 했잖아. 대체제 쪽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반대로 증가합니다. 맞아요? 보완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되고요. 보완제 수요가 감소돼야지 내 거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도 감소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대체제는 사게 만들어야 돼? 못 사게 만들어야 돼? 못 사게 만들어야지 내 걸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완제는 사게 만들어야 돼? 못 사게 만들어야 돼? 사게 만들어야지 내 것도 덩달아 사게 된다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해 주신 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요. 상식이에요. 뭐라고?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요. 상식이에요. 이건 알면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요. 모르면 아주 그냥 몰상식한 사람이 돼요. 이건 상식과 몰상식을 구분하는 기준이지 이거는 뭐 이렇게 한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 2, 3, 4와 5, 6, 7, 8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일단 재화는 똑같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1, 2, 3, 4는 대체재 보완제에 대해도 뭐가 뜨고 수요 뜨고 내 것도 수요 떴어.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면 5, 6, 7, 8은 대체재 보완제 뒤에는 뭐가 뜨고 가격이 뜨고 나머지 한 놈 뒤에는 수요가 뜨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일단 대답하세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요거는 몇 번으로 가냐면요. 2번으로 가요. 자, 일단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요. 일단 대체재적 수요가 감소합니다. 대체재가 비싸니까.
대체재 가격이 오릅니다. 대체재 쪽 수요가 많다? 감소한다. 반대로 내 거 수요는 많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말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는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안 사고 내 거 산다 그 얘기야. 됐어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1번으로 가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를 사 안 사? 사. 대체재가 싸니까. 그러면 내 거 수요는 많느냐면 반대로 감소합니다. 괜찮아요. 보완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일단 4번으로 갑니다.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를 사 안 사? 안 사. 그럼 덩달아 내 것도 안 사. 내 거 수요 감소합니다. 괜찮아요. 자,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3번으로 갑니다.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를 사 안 사? 사.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하는 겁니다. 결국 시험은 5, 6, 7, 8의 시험에 뜹니다. 근데 어차피 5, 6, 7, 8은요. 이런 식으로 문제 안 풀 겁니다. 그러면 5, 6, 7, 8을 제가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셔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의 가격 변화율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X제는 뭐? 가격, Y제는 뭐? 수요. 자, 한 놈은 뭐가 뜨고? 가격 뜨고 나머지 한 놈은 수요 뜹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제화가 두 개 뜬 건 맞네? 근데 1, 2, 3, 4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5, 6, 7, 8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5, 6, 7, 8. 1, 2, 3, 4는 둘 다 수요였잖아. 5, 6, 7, 8이 한 놈 뭐? 가격, 나머지 한 놈이 수요였잖아. 근데 이게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여기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예요. 마이너스면 보완제고요. 제로면 독립제예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결론을 지금부터 암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따라하시죠. 교차에 대보독. 한 번 더 교차에 대보독. 아까 소득에는 뭐였어요? 정열중. 교차에는 대보독. 그럼 교차는 한 놈은 뭐가 뜨고? 가격 뜨고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뜨는데, 자,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예요. 알겠어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예요. 그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뭐하고? 증가. 그렇게 외워버리라고.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는 감소. 보완제는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예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는 감소. 한 놈 가격이 하락해야 나머지 한 놈 수요는 증가. 독립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고 뭐 감소하고 나발이고 나머지 한 놈 수요는 불변이고.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맨날 시험에 나오는 문제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거 시험에 뜬다. 맨날. 자, 잘 봐요. A 가격이 10% 상승하였더니 B 수요는 B 수요는 5%가 증가하였다.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오지선다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이렇게 떠요. A, B는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나와요. 1번에 정상제, 2번에 대체제, 3번에 열등제, 4번에 보완제, 5번에 중간제. 자, 일단 대답하세요. 제가 몇 개 떴고? 2개 떴고, 한 놈 뭐?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제가 몇 개 떴고? 2개 떴고, 한 놈. 가격, 나머지 한 놈, 수요. 그럼 뭘로 문제 푸는데? 교차로 문제 푸는데 따라해보시죠. 교차의 대보도. 일단 1번, 3번, 5번 날라갑니다. 교차의 대보독이니까. 그럼 답은 뭐 아니면?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인데, 크기 중요합니까? 방향 중요합니까? 방향 중요합니다. 특이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와도 뭐 할 거예요? 무시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10%, 100%를 무시하고요. 한 놈 가격 뭐? 상승, 나머지 한 놈 수요? 증가. 같은 방향이네? 무슨 제? 대체제.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자, 문제, 여러분들 제가 3개만 더 내도 될까요? A 가격 10% 상승, B 수요 5% 감소, 무슨 제? 보완제. 문제 2개만 더 내도 될까요? A 가격 10% 하락, B 수요 5% 감소. 대체제. A 가격 10% 하락, B 수요 5% 증가, 무슨 제? 보완제.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4개를 물었고요. 여러분들 4개를 다 맞춰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개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전부를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물론 10%, 5%가 3%, 5%, 10%, 20%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할 거기 때문에 무시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보고 방향만 보고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그럼 일로 와주세요. 일로 와주세요. 한 놈은 뭐 떴고? 가격 떴고 나머지 한 놈은 수요 떴을 때는 뭐로 문제 푸는데?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뭐?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편안하게 한번 대답해 보아요. 보아요. 예. 대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내 거 수요는 뭡니까? 증가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내 거 수요는 뭡니까? 감소합니다. 바로 나와야 된다고. 바로 같은 방향.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뭡니까? 감소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왜? 반대 방향.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뭡니까? 증가합니다. 왜? 반대 방향.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왜? 교차가 플러스고 같은 방향이니까.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 왜? 반대 방향이니까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지양 해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좀 기다려봐. 자, 보자. 대체재 가격 보자. 자, 보자. 증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는요, 대체재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 바로 나와야 되고요.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바로 나와야 되고요.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바로 나와야 되고요.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자는 점쟁이만 할 수 있어요. 점쟁이만. 우리 수험생들은 자 보자 하면 안 됩니다. 올해 제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자 보자 이렇게 하잖아. 점쟁이만 그런 거 할 수 있지.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자 보자 하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자 하면 안 돼요. 자 보자. 자 다시 보자. 뭐 그리고 자 보자. 그러면 절대 시험장에서 절대 안 납니다. 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 교훈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 시험은 몇지 산다? 5지 산다. 근데 소득을 시험에 내고 싶어. 근데 소득에는 뭐죠? 정열중이지. 두 개가 남지? 여기다 꼭 대체재 보완제를 넣어요. 법칙이에요. 5지 산다는데 정열중 3개밖에 없잖아. 그럼 대체재 보완제를 꼭 섞어 넣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면 무슨지 할 때 대체재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소득에는 뭔데? 정열중인데. 왜 지금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면 대체재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소득의 정열중 교차의 대보독을 따라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상사예요. 따라하라고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그럼 교차의 대보독도요. 잘 보세요. 교차에는 뭐라 그랬어요? 대보독이라 그랬잖아. 대보독하고 오지선이 두 개가 남지 반드시 정열중 걸어와요. 안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지선단데 소득의 정열중 교차의 대보독은 지문 아무리 끌어도 3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2개는 끌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레인을 4개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1번 레인 소득, 2번 레인 수요, 3번 레인 X제 가격, 4번 레인 Y제 수요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수 소개합니다. 1번 레인 소득, 2번 레인 수요, 3번 레인 X제 가격, X제 가격까지 하세요. 4번 레인 Y제 수요. 다시 레인 정리 한번 할게요. 3번 레인 X제 가격, 순서 바꿨어. 4번 레인 Y제 수요, 1번 레인 소득, 2번 레인 수요, 소득에 정열중, 교차에 대보도, 교차에는 대보도, 왜 못하는데? 소득에 정열중, 교차에는 대보도, 소득에는 정열중. 질문 드립니다.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X제 가격 상승, Y제 수요 증가. 대체제, X제 가격 하락, Y제 수요 감소. 대체제, X제 가격 상승, Y제 수요 감소. 보완제, X제 가격 하락, Y제 수요 증가. 보완제. 자, 정신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신 차려야지 문제를 맞춰요. 선생님 정신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시험장 가도 정신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 문제를 맞춘다고.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X제 가격 상승, Y제 수요 증가. 대체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X제 가격 하락, Y제 수요 감소. 대체제. 정신 차려야 돼.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X제 가격 상승, Y제 수요 감소. 보완제, X제 가격 하락, Y제 수요 증가. 보완제, X제 가격 상승, Y제 수요 증가. 대체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X제 가격 하락, Y제 수요 감소. 대체제, X제 가격 상승, Y제 수요 감소. 보완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X제 가격 하락, Y제 수요 증가. 보완제, X제 가격 상승, Y제 수요 증가. 대체제,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잘 봐, 이거. 정상제, 자, 이거. 대체제, 자, 요거. 열등제, 자, 요거. 열등제, 이거. 보완제, 요거는. 대체제, 정실주 잡고. 이거. 정상제, 이거. 정상제, 이거. 대체제, 이거. 보완제, 요거. 열등제, 요거. 보완제, 요거. 열등제, 요거. 정상제, 요거. 대체제, 요거. 정상제.
열등제, 정신줄 잡아야 돼. 이거, 열등제, 요거, 보완제, 요거, 대체제, 요거, 정상제. 이거 갖다가 끊임없이 계속 할 거고요. 끊임없이 다 맞추셔야 돼요. 100% 나옵니다, 100%. 작년은 수요공급에서 대체제 보완제면 2문제 나왔습니다. 대체제 보완제면 2문제. 근데 그 대체제 보완제 자리에 꼭 뭐가 있다? 정상제, 열등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요거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레인 정리 한번 해봅시다. 1번 레인. 소득. 환장하겠네. 뭐 수요. 1번 레인을 모르는데 2번 레인을 알 수가 없지. 1번 레인. 소득. 2번 레인. 수요. 3번 레인. X의 가격. 4번 레인. Y제 수요. 대답해봐요. 소득에. 정열중. 교차에. 대보도.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다시 일로 오세요. 다시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지워도 될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아요. 대답 한번 해보아요. 대체제 수요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해요. 대체제 수요 감소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해요. 대체제는 원래 그래요. 번제 수요가 증가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는 증가. 번제 수요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이건 어떻게 풀어요? 상식으로 풀어요. 뭘 교차로 풀어요? 상식으로 풀어요, 이거는요. 이거 상식으로 풀어요, 이거는요, 상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지. 나오면 아싸 하고 맞추면 돼요. 시험에는 대부분 한 놈 뒤에 뭐 주고? 가격 주고, 나머지 한 놈 뒤에 수요 주는, 뭐를 주는데? 교차를 주는데, 대체제는 교차가 플러스, 번제는 교차가 마이너스. 천천히 들어와 봐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방향, 내 거 수요는 증가됩니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방향, 내 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반대 방향, 내 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반대 방향, 내 거 수요는 증가됩니다. 이걸 갖다가 1초 만에 대답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요거 마무리 지읍시다. 이제 마무리 지어 주시옵소서. 알겠어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소득의 정열중. X제 가격과 Y제 수요입니다.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그럼 대답해 주세요. 대체제 가격 상승, 내 거 수요. 증가. 왜 대답을 못하는데 또? 대체제 가격 하락, 내 거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보완제 가격 상승, 내 거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내 거 수요. 증가. 교차에는 뭐예요? 대보도. 그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갑니다. 수요 증가 요인. 소득 증가. 소득 증가. 선호도. 인구. 가격이 말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지. 대체제 보완제 되면 어떻어? 가격. 내 거 뒤에 수요. 내 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뭐로 푸는데? 교차로 문제 푸는데 대체제는 교차가 뭐?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가 마이너스. 내 거 수요는 뭐 해야 돼? 증가시켜야 돼. 같은 방향. 대체제 가격이 뭐 돼야 돼? 상승돼야 돼. 근데 그 수요 증가돼. 보완제 가격이 뭐 돼야 돼? 하락돼야 돼. 그래 반대로 그 수요가 증가된다고. 금리는 뭐? 인하, 규제, 완화. 알겠어요? 자, 다시 잘 보시고. 수요 증가 요인 7종 세트를 반응 속도 0.5초 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박스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장애 기출 문제입니다. 장애 기출 문제. 그럼 재장애 기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찾으란 얘기야? 수요 감소 찾으란 얘기야. 재작년에는 수요 감소 요인을 모두 찾으라 그랬고 작년은 수요 증가 요인을 모두 찾으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수요 증가 요인 모두 찾으라 그러면 문제 딱 보는 순간 증가 감소 증가 세 개네 하고 세 개 체크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기억 보자. 자 보자. 한편 니은 보자. 자 한편 디귿 볼까. 자 리를 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수요 증가 요인 7종 세트 가봅니다.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바로 나와야 돼. 번째 가격 하락,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 이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시험에 들게 해도 될까요? 수요 감소 요인 7종 세트를 묻겠습니다. 수요 감소 요인 7종 세트. 소득 감소, 선호도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하락, 같은 방향, 수요 감소 번째 가격 상승, 금리의 인상, 규제 강화 이렇게도 바로바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뒤집을 수가 있겠지. 다시 수요 증가 요인 7종 세트.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해상? 상승할 것이라는 해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 여기까지.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101쪽에 가십니다. 101쪽에 가시면 3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습니까? 별 2개 때려놨습니까? 예. 먼저 가로 1번에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재와의 무엇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고 어떻게 움직인다? 곡선상에서 점 이동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가로 2번 수요의 변화는 해당재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증가는 어느 쪽? 우측. 감소는 어느 쪽? 좌측.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가로 3번에 수요 변화 요인이 뜹니까? 별 3개 때릴까요? 가로 3번에 별 3개 때릴까요? 별 3개 때리셨어요?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뜹니까? 소득이 뜹니까? 별 2개 더 때릴까요?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별 2개 더. 아니 거기 동그라미 1번 말고 표 밑에. 그렇지 거기. 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소득의 변화 있습니까? 별 2개 때렸습니까? 자, 소득에는 뭐죠? 정열중. 자, 수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무슨 제? 정상제. 오른쪽 마이너스면 무슨 제? 열등제. 제로면 중간제. 질문용. 소득과 수요의 관계 중에서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크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뭐 해라?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관련자와의 가격 변화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관련자와의 가격 변화 찾았습니까? 거기 별표 3개. 거기 보니까 반 박스 안에 가로 1, 2, 3, 4 있습니까? 상식으로 여쭐게요. 대체적 수요 증가되면 내거 수요는? 감소. 대체적 수요 감소되면 내거 수요는? 증가. 번제 수요 증가되면 내거 수요? 증가. 번제 수요 감소되면 내거 수요? 감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5, 6, 7, 8의 시험에 나와. 자, 5, 6, 7, 8. 대체제는 교차가 풀었습니다. 대체제 가격 상승 내거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 하락 내거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상승 내거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내거 수요? 증가. 그래서 그 밑에 기억에 대체제 관계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라고 돼 있나요? 동그라미 니은 보완제 관계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라고 돼 있나요? 한 장 넘기시면 독립제 관계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 제로라고 돼 있습니다. 되셨어요? 예. 동그라미 3번. 인구가 증가되면 4번에 선호도가 증가되면 5번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금리가 하락하면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증가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부동산 수요의 변화였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공급의 변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겠습니다.